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진행을 맡게 된 용산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조종옥 센터장입니다. 2019년 시즌1에 이어서 2021년 시즌2에서는 용산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더욱더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용산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용사분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달의 용사분은 누가 될지 기대해 주세요.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이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되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워우워.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용산 FM이 이사를 하고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가 첫 방송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굉장히 예전에 공간도 좋았지만 지금의 공간은 뭔가 더 전문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 앞으로 여기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 소식들이 전해질 거라는 기대가 마구마구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진행을 맡게 된 제 파트너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용산구 사회적경제 주민기술학교 수료생이고요. 정리수납 전문가, 정리수납을 통해 공간을 디자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디자인하는 분, 이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중심 용산에서 태어났고요. 초중고를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6년 전에 다시 용산으로 돌아와서 이 용산 안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에
이 용사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되는 분하고 공간정리 휴란 명칭으로 지금 협동조합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용산 FM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이맘때 저희가 주민기술학교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리수납을 배우시고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이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매달 한 번씩 우리 지역의 용산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선배 기업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다양한 모델들을 좀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설레면서 왔고요. 이제 오늘 모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산 사회경제협동조합, 뭐 사회적 네네, 경제가 그렇죠. 무엇인가 네. 이런 자세한 것들을 오늘 좀 많이 배울 것 같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 선한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으로 용산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 우리 가까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용산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는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기반의 협업을 강화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사회적 경제도 알리고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돕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뭐 저희들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를 그리고 전달을 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을 잇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간 더 연대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럼 센터장님, 용산의 네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있나요? 네, 첫 시간이라 아마 이제 용산의 사회적 경제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산에는 150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 기업이면서 말 기업이고 이렇게 중복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10개 정도 빼면은 실제로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건 140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해서 35개, 그리고 말 기업은 7개 기업, 협동조합은 100개 기업에서 1개가 빠집니다. 99개, 사회적 협동조합은 7개, 자활 기업은 2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네, 사회적 경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본보다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운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분야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업 공동체 상생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생협법에 기초한 생협,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 지원 대상인 마을기업,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인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사회적 가치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적 가치 뭐 다양한 정의가 존재를 하는데 개인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뭐 개인의 편익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의 관심을 지향을 중요시하는 것. 그래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에 따른 기본 법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인권, 안전, 건강, 복지, 노동,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협력,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책임윤리, 환경 참여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차차 좀 더 알아가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 일반 기업들은 이제 뭐 이익이나 이 자본이 중심이라면 사회적 경제는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나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 실현이 우선인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신 기업은 용산구에서 건축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더불어 함께 건축협동조합 김교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달의 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의 함께 건축협동조합 관리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김교영입니다. 네, 저희 주소는 용산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일반 뭐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모두가 다 힘들었지만 우리 이제 사견 기업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용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꿋꿋이 잘 견디고 그 안에서도 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작년에 용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교영 이사님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영상을 잠깐 봤으면 싶은데 혹시 코로나 극복 사회적 경제 저희 동영상 볼 수 있을까요?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은 올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죠. 재앙이긴 한 것 같아요. 우선 총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맥이 빠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에는 이제 학교 급식이 끊어지고 거래가 끊어지고 뭐 일반 이제 사업체들에서도 휴업을 하고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오히려 기회가 다가온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돌봄 SOS 사업 같은 언택트에 대한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분야 중에 한 개인 도시락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음식을 통해서 행복 나눔을 저희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제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이념이고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거는 농민의 힘인 거고 그분들을 지키는 것이 소비자인 우리들이 협동의 힘으로 지켜가는 것들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과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센터 1층에 있는 곳은 자활사업단이에요.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기업으로 사장님으로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곳이 자활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용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오는 많은 분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게 너무너무 보람 있고 기쁘기 때문에 저는 이 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 모아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진행도 하고 나눔도 펼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크고 또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태원 부근당인데 이 부근당도 사실 사라질 뻔했지만 이 부근당을 지켜온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는 부근당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희를 더 단단하게 다지고 앞으로 때가 되면 열심히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건강 잘 지키시고 잘 이겨내시고 용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만큼 크게 오는 저의 행복감은 없거든요. 저도 아직 젊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생활 밀착형으로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먹는 즐거움을 고객들한테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제가 끝까지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조금만 더 견뎌내면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저희 지역자활센터도 용산구도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가면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은 늘 있습니다.
항상 희망을 쫓아가는 게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니까 항상 희망을 쫓아서 함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 네트워크고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정신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이런 기질을 발휘하고 주변을 더 많이 배려하고 살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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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가치로 작년에 용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좀 도움을 받고 위로가 되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달의 용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이제 시작이어서 이사님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많은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립 연도가 구체적으로 언젠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설립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립 연도는 2018년도고요. 한 3년 정도 됐고요. 주로 이제 우리 그 용산 마사회 추방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그 주력 멤버들 중에 한 5분이 같이 모여서 건축 협동조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 한동화 이사장님이 이 기술자고 해서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주 단합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견 일치가 잘. 그러면은 마사회 그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그 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예, 경마장이 지역의 생긴 그러죠. 거죠. 예. 시민들이 함께 예. 반대를 하고 그것을 지켜냈던 그렇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자라고 이제 동의가 되고 설립이 단계까지 갔던 건가요? 예, 실제는 그 활동할 때는 그런 얘기 없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한동화 이사장님의 제안으로 이제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실제 끝난 것도 마사회 추방 대책 2018년 1월 5일자로 끝나긴 했었어요. 그러면 건축협동조합이니까 주 사업은 뭘까요? 그 리모델링 사업이거나 아니면은 뭐 집수리, 집수리 어려운 분들 뭐 보일러 시설 창문 이런 거 많이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이제 건축협동조합에서 실제 제 주 업무는 건축이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고 규모가 아직은 작다 보니까 집수리에 치중하면서 집수리, 건물 관리, 뭐 환경, 보일러 등 집에 그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용산구 돌봄 SOS라고 그래서 혼자 살거나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힘드신 분들의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돌봄 SOS는 2019년도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용산구는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5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한테 긴급 돌봄이 필요한 이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8가지 서비스를 그 중에서 주거 편의가 이제 더불어 함께 건축이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주로 돌봄 SOS는 어떤 서비스, 어떤 요청들이 들어오나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형광등 교체입니다. 그 형광등이 지금의 형광등에서 LED로 다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는 서울시 예산이지만 그 용산구에서 10만 원 이내의 재료비를 대어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 노동력을 제공하고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요. 형광등 고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안전바 그다음에 겨울에 그 방풍 시설, 여름에 방충망, 그다음에 이제 수도, 보일러, 그다음에 어떤 집은 또 혼자 사시는데 보일러가 막혔다. 뭐 이래서 기타 등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로 이제 제일 힘들고 애로사항인 것은 혼자 오래 사시면서
짐들을 쌓아놓고 못 버리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집은 고등이 불편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이 여자분들 많이 이렇게 동원되기도 하는데 남자들이 살짝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자분들 많이 그 오시라고 해서 일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저희 지금 정리하는 것도 지금 일맥상통한 것 같거든요. 네. 예, 저희도 용산구에서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진짜 한부모 자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일을 미리 하고 계셨네요. 예. 네. 향후에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 협업해서 네.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좋은 네, 일이에요. 네. 안타까워요. 네. 작년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좀 긴박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봄 SOS 현장에 제가 이제 한번 가봤을 때도 사전 답사를 했는데 한 어르신 댁에 갔는데 사실 어르신은 이제 그 뭐 약간 방역하고 청소 이 부분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에 가보니까 그 방에 지구멍이 외부랑 연결이 되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고 이것부터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더불어 함께 건축협동조합 이사장님께 이 상황을 알리고 지구멍을 막아줄 수 있냐 그래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 혹시 그때 그 가정 가보셨어요? 네, 아까 설명할 때 방역이 빠졌는데 그죠. 혼자 사시니까 아무래도 청소가 덜 돼서 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좀 센 걸로 폭탄이라 그래서 그거 터뜨리거든요. 그걸 터뜨린데도 잘 안 죽어요. 무슨 이유인지 이 바퀴벌레가 터뜨리고 나면 막 저 벽을 타고 위로 막 올라가요. 그거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 나중에는 그 청소기를 들고 가셔서 청소기를 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이게 돌봄 SOS 이 사업이 없었다면 사실 이분들의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단가가 많이 책정된 게 아니라서 일반 영리 중심의 이제 기업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우선 두고 그리고 이것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에 두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돌봄 SOS의 기본적으로 주거편이나 식사 지원이나 이 서비스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설계를 했고 다행이었던 게 우리는 더불어 함께 건축협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봉사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이 발생한 적은 있는데 그냥 정상적인 영업 수입으로는 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입이 그렇게 발생할 확률은 작고요. 주로 이제 인건비로 우리 조합원이나 그다음에 주위의 시민단체나 이렇게 같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건비를 채워주는 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시는 일이네요. 네. 그 조금 이제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이 일감들을 제공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다양한 분들, 지역의 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조합원이실까요? 주로 시민단체 회원들인데요. 그분들이 정규직의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공고를 해요. 참여하고 싶은 분 해서 이제 이렇게 그때 시간 나는 분 모아서 이제 일을 하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경 기업에서의 가장 또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인데 한동안 이사장님하고 이 돌봄 SOS를 하면서 이제 많이 만났었고 그때 이제 이사장님 얘기를 하시기에
어떤 이제 서비스가 들어오면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여성분들이 또 역할들을 한다고 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수가가 시간당 뭐 10,000원 정도 조금 넘는 비용인데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3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 예. 조합에서 비용을 더 지급 부담을 해서 한 50,000원 정도 예. 이분들이 그 비용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합에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정부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시간만 따 이제 실제는요. 처음에 그 뭐죠? 사전 답사해야죠. 그렇죠, 답사하고. 견적내야 네네. 되고 그다음에 그 시공하고. 재료도 다 사야 구매하러 하죠. 가야 되고. 연락해야죠. 네네. 시간이 많이 소모돼요.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네네. 일이 있죠. 그 부분들은 사실 좀 계속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예, 시간당으로만 사실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일거리를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정부 공사나 이런 일들, 그렇죠. 그다음 정부의 건축을 관리하는 일 이런 그렇죠. 일을 좀 주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리모델링이나 뭐 돌봄 SOS가 아니더라도 일반 과정에서 집 수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더불어 함께 건축해서 그 시공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근데 실제 그 우리 돌봄 SOS 하는 그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본 돌봄에만 네, 하고 네네. 주로 이제 집수리를 아. 지금 이사장님이 지금 집을 새로 짓느라고 바빠서 못 하는데 네네. 예, 그전에는 주로. 그거 아닐 때는 이제 주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수리합니다. 리모델링하고 다 하고. 예, 만약에 예전에는 오래된 그 빌라 네네. 이걸 이제 내부 수리를 다 해서 아파트 같이 이제 아. 딱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너무 좋은데요. 네. 집수리 학교 뭐 이런 교육들도 꽤 진행한 걸로 제가 알아요. 예, 이제까지는 공간이 없어 못했는데요. 네네. 이사장님 집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인데 거기에 아마 교육장을 설치해서 그런 집수리 교육을 할 겁니다. 여성분들 대상으로 공구를 사용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게 만약에 약간 선진국은 DIY라 그래서 보통 스스로 다 고치잖아요. 네. 누가 부르려면 인건비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완성이 되면 이 용산 FM에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네. 언제 시작하고 어떤 분들이 배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럼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소식으로도 전달을 하니까 네. 그때 또 제가 전달해도 될 것 같고 이사님은 그 조합 활동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 있었을 때가 혹시 언제였어요? 그래도 돌봄 SOS 일할 때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막 이 냄새 나는 거 치울 때는 약간 좀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일 보람 있는 일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작업도 하시고 그러셨죠? 예, 많이 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바퀴벌레에 대해서 너무 혐오하더라고. 어떻게 남자들도 바퀴벌레 보고 막 놀라서 도망가고 살아갈 그래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용감하게 잘 잡거든요. 바퀴벌레. 어떻게 팁이 있을까요? 바퀴벌레. 그냥 때려잡아야죠. 뭐 어떤 약이 좀 잘 듣는다거나. 피우는 거 하고 네네. 그다음에 붙이는 거? 먹는 바퀴벌레한테 먹이는 약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바퀴벌레 얼마 없을 때 하는 건데 그거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집이 왜 좀 오래되면 그거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일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밖에 단열. 온도랑 안에 온도랑 달라서 네. 막 그 곰팡이 그런 그 무슨 차이랑 무슨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로 현상.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돌봄에서 그냥 곰팡이 제거밖에 안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큰 방법은 없어요. 뭐 단열 벽지라든가 뭐 이런. 단열 공사는 해요. 단열 하시고요. 네. 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돌봄 SOS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을 하시는지 지금 이 연관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든 생활인데도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마도 연결이 그럴 돼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과정은 네네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아. 연계를 하는 거라 네네. 돌봄 SOS 센터는 지금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 지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100% 이상이더라도 자기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네.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 신청을 하시면 네. 거기에서 이제 더불어 함께 건축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거 네. 편의로 네. 그 연계를 하고 네.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들 그리고 로컬 기업에서 또 도시락이나 반찬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SOS의 핵심은 기존의 이제 복지 지원이 굉장히 좀 지속적인 장기적인 거였다면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그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까지 틈새 돌봄까지 좀 해결한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지역사회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 돌봄 SOS를 지켜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들어가서 더 안심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갖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지역 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돌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좀 다양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좀 실현이 가능하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사회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용산도 그렇고 시에서 사회주택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공사 의뢰반 그 중에 그 SH나 LH에서 네. 집을 사갖고 네. 전세나 월세 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에 코디네이터 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연락 와서 우리가 집수리를 몇 건 한 적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사회주택이고 네. 용산에서는 워낙 땅값이 비싸지만 이런 사회주택들이 좀 많아지고 더불어 함께 건축해서 이 사회주택들을 많이 또 짓고 보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뿐이 아니라 일반 주택도 이제 그렇게 그 LH에서 임대하는 그런 것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불어 함께 건축협동조합을 보면서 저는 주거가 이 개인한테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주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주거라는 게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투기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전락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우리 협동조합이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뭐 계획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건축협동조합의 계획이 있다면요. 우리 이사장님이 집진 게 끝났기 때문에 일반 그 집수리 그 공사 수주도 좀 하고 돌봄 SOS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의 그 건물 관리를 우리가 좀 수주를 해서 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불어 함께 건축협동조합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네. 늘 그 어려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운데 그리고 코로나의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소감. 네, 방송 소감. 맞아요. 이사님, 저희가 마을 방송 첫 테라 사실 좀 이렇게 실수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방송에 직접 나와 보시니까. 처음에 꽤 우려했어요. 네,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일반인도 알고 그다음에 정부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활동하시는 분도 있구나 해서
서로 연락해서 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용산 FM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진행할 코너는 이번 주 용사레터입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전하는 사회적경제 다양한 소식들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젝트고요. 한국사회투자는 시창업 전문 교육기관 상상우리와 함께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함께 만드는 세상의 후원을 받아 비영리 부분 공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대에서 50대 경력단절 여성들의 IT 기반 비대면 직무 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 및 진행 프로세스는요. 7월 19일에서 8월 1일까지 선착순 모집을 하고 교육 진행은 8월 2일에서 9월 29일까지입니다. 운영 방식은 온라인 강의고요. 대상은 IT 기반 비대면 근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대에서 50대 경력 보유 여성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소식들은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과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www.yse.or.kr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저희 센터로도 많이 문의가 오세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이제 교육인데요. 찾아가는 협동조합 입문 교육이고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직접 강사가 파견을 해서 협동조합 설립하는 팀들을 컨설팅하고 설립 지원까지 해주는 과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용산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 대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2021년 협동조합 ICA 리더십 과정입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9월 1일에서 15일까지 수요일과 금요일 총 5회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20일까지고요. 작년에 제가 이 ICA 리더십 과정을 참여를 했는데 내실 있게 굉장히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용사레터였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선진 선생님 오늘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공중파에서 목소리 나오는 거 이런 경험 정말 처음이고요. 제가 너무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용산 FM이라는 방송이 사실은 있는 줄을 몰랐는데 오늘 와서 참여를 하니까 제가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고요. 용산에 사는 거에 자부심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실지 이런 방송을 저 말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 많이 광고를 할 거고요. 예, 더 저희도 성장하고 용산 FM도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 마지막이 되니까 더 노련해지시고 전문가다워지셨습니다. 네. 저희도 그 센터에서도요, 용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저희 지역과 더 긴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이 시간들을 꾸려 나갈 거고요. 저도 이제 첫 방송이라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됐는데, 다행히 용산 FM에서 이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전문 엔지니어 선생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부담 없이 방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용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역과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안녕하세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오늘 7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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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고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너인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Bounce, bounce. 망설여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